글로벌 시티의 가장 중요한 게 입니다. 그러한 것을 많이 활성화시켜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도시사회학과 교수 남기범입니다. 메가시티와 글로벌시티라는 주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그리고 좀 더 넓게 봐서는 수도권의 경쟁력과 미래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1992년에 서울의 인구가 정점을 이룹니다. 그 이후로 서울의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반문하실 거예요. 무슨 소리야? 지금 서울 인구 계속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 그거는 서울 주변 경기도의 인구가 서울로 출근하거나 학교 오거나 일 보러 오거나 하고 저녁엔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서울의 인구가 훨씬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서울과 인천, 경기도 요 세 지역을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하고, 그곳의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서울시로 돌아가게 되면요, 이 노란색이 도시화된 지역을 보여줍니다.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도시화된 지역들이 빠르게 확산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에 사람이 사는 곳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에 맞추어서 서울시의 행정구역도 계속 넓어집니다. 사실상 73년에 확장을 하고 그 이후로는 서울시 행정구역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행정구역이 이 인구의 변화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세계의 다른 도시들에서 인구 증가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나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도시로 인구가 오는 건 세계적인 트렌드인데, 도시 인구 증가보다 더 문제가 되거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이 많은 사람들의 좋은 일자리가 제공이 되고 편히 쉴 수 있는 집들이 제공이 되고 편리한 교통이 제공이 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전 세계의 인구 1000만이 넘는 이제 도시들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메가시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도시와 그 주변 지역을 합쳐서 메가시티라고 부르는데, 도시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삶의 기회를 찾아서 몰려와서 그 사람들이 일자리도 제대로 없고 교통도 불편하고 집도 표준 이하의 집에서 사는 도시 사람들이 생활 환경이 안 좋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원래 이제 메가시티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메가시티라는 말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힘도 세는 거고 경쟁력도 있는 거 의미가 되면서 요즘에는 아주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다른 메가시티의 발전 사례를 관찰하면 서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있을까요? 사실은 메가시티는 수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메가시티라고만 얘기해버리면은 좀 많은 걸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큰 도시야라는 게 아니라 이 도시에서 사는 시민들이 얼마나 삶이 편리해야 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는, 그리고 생활 환경이 쾌적하고 좋아야 되잖아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있고 약 30여 개의 주변 도시가 서울과 하나의 단위로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 도시로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 도시들이 연계를 맺은 게 좋을까라고 고민할 수가 있겠죠. 이 지도를 보면은 좀 생소하시죠? 토론토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열 몇 개의 도시가 토론토 대도시 지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미 1999년에 그런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각각의 시의 시민들이 그저께 뿌리 내리고 살고 있어. 그런데 출퇴근이라든가 일상생활은 광역적으로 활동을 해. 그럼 어떻게 할까 해서 고민을 하다가 각각의 시는 그대로 두면서 광역체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바꾸게 됩니다. 대도시 문제는 메트로 의회에서 하고, 아주 작은 도시에서의 일상생활의 문제는 시장이 관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연계 협력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도시의 규모가 커지는 건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고 나의 꿈을 펼칠 수가 있을까? 사실 이제 그러한 도시를 우리는 세계 도시, 글로벌 도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옆에서 이제 보이다시피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순위가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거 같은 경우는 좀 점수가 낮죠. 그리고 점수가 낮은 부분이 문화예술입니다. 이게 무슨 표냐면요. 오른쪽 X축은 문화예술의 지표고요. 그 다음에 Y축은 금융이 얼마나 강하냐의 지표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경제적 수준은 높으나 문화예술에 대해서 누리는 거나 소통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래서 글로벌 도시라는 건 단순한 사이즈만 큰 게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 표현하고 정체성을 찾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 그러면서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곳. 그런 도시를 우리가 글로벌 시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서울이 글로벌 시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사실은 서울은 이미 글로벌 시티이기도 합니다. 이미 메가시티이면서 글로벌 시티이기도 하죠. 그러나 강점도 있는 반면에 약점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큰 강점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경제적인 활력이 아주 강하다. 그리고 소위 인적 자본이 풍부하다. 아주 중요한 우리 서울의 강점이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주 즐겁게 내 여가 생활을 즐기고 그러면서 또 내 자기 개발을 해서 나를 한 단계 상승을 시키는 거. 그러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밸런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시티의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입니다. 공유, 조합, 학습입니다. 자연스럽게 서로 만나고 좋은 마주침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서로 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게 되고 새로운 일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놀이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스스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게 사실 이 조건은 이 글로벌 시티라든가 대도시에서만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사람도 많이 만나고는 있습니다만은 공유, 조합, 학습에 상대적으로 좀 약한 측면이 있어서 그러한 것을 많이 활성화시켜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